안녕하세요. 이제 좀 쉬셨습니까? 어, 13번째 13강,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웹툰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웹툰 한류, 뭐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한국 웹툰을, 보셨겠죠? 그래서 이제 저기 뭐지, 제가 후에 그러니까 소개해드릴 그냥 링크를 찾아서 들어가라고 하는 부분들의 웹툰이 마음의 소리 이제 대표적 웹툰 중에 하나죠. 한국에서 이제 히트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심지어는 그 웹툰이 드라마화 되기도 하고요. 그랬던 웹툰이 있죠. 마음의 소리라는 그 조석 작가의 그 웹툰의 어떤 시리즈를 이제 모아놨던 한 부분들을 링크로 열어놨으니까 열어서 좀 보시고 아 이런 것들이 웹툰이구나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툰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웹툰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실제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일종의 이제 콩글리시죠, 콩글리시. 그러니까 웹이라는 단어하고 카툰의 그 툰이 합해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카툰이라는 건 이제 만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각 나라마다 이를테면 일본에서 망가라고 하죠. 그렇듯이 어떤 만화를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웹에서의 어떠한 웹 만화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웹코믹이라고 합니다. 웹코믹이라고 하죠. 웹코믹이라고 하는데 한국만이 웹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외국의 이제 웹코믹과 한국의 웹툰이 좀 다른 것은 웹코믹스가 이제 어떠한 모든 코믹스를 총칭하는 것인데 한국의 웹툰은 페이지의 어떠한 분절이라든가 연속적인 것, 그 다음에 새로운 터치 방식 등이 외국에서는 없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한국적인 것으로서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웹툰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한국의 고유명사화 돼버렸죠. 그래서 한국에서의 어떠한 웹에 올라와 있는 만화 형식은 웹툰이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만화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웹툰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웹툰 한류라고 했을 때는 만화까지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화까지. 어, 한국에서는 따로 뭐 어떤 만화, 그러니까 일반 그 오프라인에서의 만화 시장과 그다음에 온라인에서의 만화 시장. 그랬을 때 온라인 안에서의 만화 시장이라는 것을 웹툰이라는 단어로 통칭을 시켜버렸다라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웹툰 한류의 현황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만화 산업 전체의 어떤 증가세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쇄 만화 시장의 감소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급격하게 이제 디지털 만화 시장으로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쇄 만화 시장의 어떤 감소세를 디지털 만화 분야가 상쇄하게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화 산업에서 어떤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앞서 이제 제가 어떤 웹툰이라는 단어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있듯이 한국의 어떤 만화 시장 자체가 디지털 웹 안에서의 미디어 플랫폼, 디지털 웹 미디어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웹툰이 어떤 수출 호조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웹툰 산업의 규모라는 것은 이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유료 콘텐츠 수출이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요. 수출의 형태는 원작품 수출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원작품 수출이. 그래서 주요 시장으로는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미국의 경우는
디지털 코믹스 시장 안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인 라인 웹툰이라든지 레진 코믹스, 그 다음에 타파스 미디어 등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어떤 네이버 안에 있는 네이버의 어떤 라인 웹툰이죠. 네이버 안에 있는 라인 웹툰. 그래서 이 라인 웹툰이 이제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미국 시장 안에서 라인 웹툰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성공을 거뒀던 뭐 도전 만화와 같은 챌린지 시스템 같은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미국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미국의 어떠한 웹툰 작가들까지 참여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세계 만화 시장의 1위는 일본이고요. 그다음에 2위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블 코믹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마블 코믹스. 그 마블 코믹스 시장이 마블 코믹스가 있고 그 마블 코믹스의 영화들이 어떠한 그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마블의 세계관이라는 것. 그래서 그 세계관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떠한 그 세계관의 구축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캐릭터들을 연계시키고 그들을 모두 묶어내고 또한 그 캐릭터가 또 다른 캐릭터로 연관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걸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팬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미국 이 시장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인지도를 가지면서 발전하고 있는 수출의 호주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먼저 라인 웹툰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레진 코믹스가 있죠. 레진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2017년도에 앱스토어에서 어떤 만화 부분에 1위로 선정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둬내거든요. 그래가지고 2018년도만 해가지고도 469억 원, 그러니까 한 500억 원 정도 가까운 매출을 기록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해내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떠한 그 만화 시장이라는 게 그들 고유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면서 이만큼 수출해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타파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웹툰 플랫폼인 어떤 타파스틱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북미에 진출을 하죠. 그래서 2012년부터 최초로 이제 그 포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웹툰의 길을 개척한 게 오히려 이제 타파스틱이다, 타파스 미디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라든지 늑대처럼 울어라 같은 이러한 작품들이 독자들에게 큰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중국과 일본의 웹툰 시장으로 역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화 플랫폼 중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 수를 가지고 있는 게 콰이칸 만화거든요. 그럼 그 콰이칸 만화에 이제 뭐 여기 중국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콰이칸 만화의 어떤 인기 차트의 탑 10 중에서 5개가 한국 만화라는 거죠. 그게 2019년, 그러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다고 하니까 뭐 그러니까 콰이칸 만화의 월간 이용자 수가 뭐 4억 5천만 명 그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1위가 뭐 어느 날 공주가 되어버렸다. 이 작품이라네요. 저 잘 모르는데 이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황제보다 아름답다. 황제의 외동딸. 그 다음에 뭐 허니블러드. 그 다음에 그들의 끝에 있는 것. 나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그다음에 외과 의사 엘리제, 이런 것들이 한국 작품으로서 화이칸 만화에서 어떤 인기 차트를 선점해버렸다라는 정도로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만화 애플리케이션 시장 점유율의 어떠한, 물론 이제 이 만화 애플리케이션 전체가 어떤 일본 만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떠한 그 오프라인 만화 시장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지요. 높은 게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그 만화 시장이라는 것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향후에 어떠한 그 시장이라는 것도 젊은 층이 결국은 그 세대들이 꾸준히 어떠한 팬덤으로서 작동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만화 애플리케이션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러니까 압도적 1위가 이제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카카오톡이 최고지 않습니까? 어떤 그 뭡니까? 상호소통 SNS로서 카카오톡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라인은 거의 힘을 못 쓰는데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라인이 훨씬 더 압도적이라는 거죠. 라인 그 자체가. 그래서 라인 만화 같은 것도요, 웹툰 만화 같은 것도 오히려 일본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로 역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라인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일본에서 라인 재팬, 그러니까 라인 그 웹툰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강화되어 있고 압도적인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점유율. 그 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도 1위가 라인이고 4위, 2위가 카카오 재팬이고 4위가 NHN 재팬, 이렇게. 그래서 1, 2, 4위를 한국 업체들이 점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 어떤 만화 애플리케이션, 일종의 웹툰에 있어서 일본 내에서의 한국 그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놓고 볼 때 웹툰 한류라는 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뭐 그냥 만화라 그래서 뭐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하지만은 그 시장 자체가 거의 뭐 25조 가까운 시장이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하죠. 그 시장 자체가. 그래서 그 시장 안에서 한국이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 게 현재 웹툰 한류의 현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것은 웹툰 한류의 한 이슈죠. 그래서 트랜스미디어 전략과 세계관 형성입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그 세계관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트랜스미디어의 스토리텔링의 전 세계적 유행이라는 것은 결국 마블 시리즈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블 시리즈. 마블 시리즈에서 보던 하나의 캐릭터가 복수의 미디어 컨텐츠를 넘나들면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블 코믹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보통 마블 코믹스 했을 때 이제 그 대표적 캐릭터들이 있죠. 마블 코믹스의 대표적 캐릭터들. 그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토르, 그다음에 스파이더맨, 그다음에 캡틴 아메리카, 그다음에 헐크, 엑스맨, 그다음에 아이언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뭐 블랙팬서, 얼마 전에 그 블랙팬서 주인공이 죽었죠. 그다음에 뭐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죠. 근데 뭐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상대적으로 덜 했지만, 뭐 방금 얘기했던 그뭐 아이언맨이라든지 스파이더맨, 그다음에 엑스맨,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블 코믹스로 대표되는 그러한 그 시리즈물들이 스토리텔링 트랜스미디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캐릭터가 다양하게 등장해가지고 그들끼리 서로 넘나들고 그 안에서 이제 세계관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결국 콘텐츠 내에서 캐릭터를 구성하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관을 어떠한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통해 가지고 확산시킬 경우에 이용자들은 더욱더 크게 몰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적극적 이용자로서의 어떤 행위성을 가지게 되게 되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소비하거나 수집하기 위해서 몰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이를테 마블 시리즈로 대표되는 그 시리즈 안에 여러 캐릭터들이 서로 그 영화 안에서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세계관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그러니까 이를테면 스파이더맨을 봤다. 그러면 그 다음은 그것과 연결된 어떤 엑스맨을 봤다.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된 뭘 봤다. 이게 전부 다 연결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용자들은 그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마블 시리즈를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관계된 여러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소비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의 소비자가 하나의 컨텐츠를 접한 후에 그 세계관을 이해하려고 전체 트랜스미디어 전략에 따른 시리즈를 소비하는 소비자로 변모하게 만들어서 그 변모한 그 소비자들이 일종의 팬덤을 형성해 버린다는 거죠. 그게 일종의 세계관의 확산이라는 전략입니다. 이게 이제 어떠한 웹툰이라든지 웹코믹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웹코믹스가 노리고 있는 거고, 그것이 주요해가지고 여러 연관된 상품들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미국 그 시장 자체를 갖다가 상당히 크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관의 확산을 보여주는 이제 한국적인 것이 먼저 이제 그 OCN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OCN. 그래서 OCN이 채널이거든요. 채널 이름이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의 OCN이라는 그 채널 자체가 범죄 수사 장르의 어떤 특화된 영상 작업이 매우 전문적 채널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온웨어뿐만 아니라 웹툰, 책, 그 다음에 VR 등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지고 세계관을 구축하게 되고, 그것이 스트릴러 하우스라는 오프라인 팬덤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스토리테인먼트를 구축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끼리 그 소통을 통해 가지고 스토리테인먼트를 구축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프라인 팬덤이 이미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OCN에서 2010년도에 신의 퀴즈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보이스, 그 다음에 뱀파이어의 검사, 그 다음에 특수사건 전담반 10, TN, 이 10 이런 것들을 모두 시리즈의 형태로 제작해서 방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어떤 시리즈물들을 접하게 되고, 그들이 서로 다 연관이 돼가지고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시리즈들을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트랜스미디어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OCN이라는 이 채널이, 그러니까 웹툰, 책, VR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아주 효과적으로 구사를 했고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팬덤, 스토리테인먼트라는 팬덤을 형성하게 만들어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웹툰 세계관 측면에서는 Y랩의 세계관 구축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Y랩이라는 것은 슈퍼스트링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구 멸망의 위기에서 악의 세력과 맞서는 능력자들 이야기를 막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면의 하늘, 테너맨, 부활남, 아일랜드, 신암행어사 등 13개 작품을 통해 가지고 네이버 웹툰 안에 슈퍼스트링 전용관을 만들어내는 어떤 성과를 거두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Y랩의 작품들만을 전용관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지금 5개 정도가 많은데 13개 작품이라는 것이 뭐 이를테면 신석기녀, 그 다음에 신암행어사, 버닝헬, 파라코, 하우스키퍼, 그 다음에 호러 전파상, 웹우스트 비라부터, 그 다음에 테러맨, 나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그 다음에 아일랜드, 부활남, 프린스 왕자, 그 다음에 강타우, 그 다음에 심연의 하늘. 이런 식으로 슈퍼스트링이라는 것들이 결국 악의, 그러니까 여기는 테러맨 이런 것들도 일종의 지구멸망 위기에서 악의 세력과 맞서는 능력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13개의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세계관을 구축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세계관 구축에 호응을 해 가지고 그 웹툰, 한국형 웹툰 Y랩의 전용관을 만들어줄 정도로 사람들이 거기 푹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웹툰들을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하나의 팬덤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죠. 그게 이제 트랜스미디어 전력과 세계관의 형성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 것이 웹소설의 웹툰화, 그 다음에 웹툰의 영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웹툰 IP의 방송 영상화입니다. 그러니까 IP라는 게 이제 지적재산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웹툰의 어떤 지적재산권을 방송 영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웹툰의 어떤 드라마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플랫폼으로 네이버 TV가 있죠. 그래서 네이버 TV 같은 경우에는 어떤 네이버 TV를 열었거든요.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그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웹툰을 드라마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웹툰을 드라마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의 소리 같은 것들도 웹드라마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TV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다가 그것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지상파 방송으로까지 영역으로까지 넘어가가지고 그 마음의 소리라는 게 이제 그렇게 지상파 방송에서도 방영되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그 어떤 웹툰을 영상화 시켜가지고 그 영상의 영역을 굉장히 범주를 확장시켜 놓는 그런 작업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이러한 웹툰 영상화의 이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재 고갈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재가 이제 어떠한 그 한정돼 버리는 소재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넘나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 안에 웹툰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적 요소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찢남이라는 그것들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같은 그 만찢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잘생긴 그 남자 배우를 만찢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같은 그런 남자 캐릭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만찢남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 그러니까 그 어떠한 웹소설을 웹툰화하고요. 그 웹툰을 다시 드라마화하고 영상화하는 그러한 작업들. 그것들이 결국은 소재 고갈의 문제를 먼저 벗어나게 해주고요. 두 번째는 팬덤과 이용자층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던 그 시청자층이 그것을 영상화한다 그럴 때 그대로 뭡니까? 시청자층으로 유입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팬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드라마나 영화의 어떤 장르적 한계를 갖다가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만화적 상상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 만화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일반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것이 있음직한 이야기잖아요. 있음직한 이야기인데 그 있음직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은 있음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나들 수는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만화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되면 뛰어넘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왜? 만화적 상상력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자연스럽게 넘나들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시공간을. 그러면은 그 만화 속으로 그 이를테면 캐릭터가 들어간다거나 그 만화 속을 뚫고 다시 현실 세계로 넘나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게끔 상상력이 가능해지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웹툰 영상화의 이점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글로벌 성공 모델 가능성을 점치게 한 게 이제 킹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그것보다 앞서서 이제 노블 코믹스의 어떤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경우처럼 그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것은 웹소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웹소설을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웹툰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웹툰을 다시 영상으로 만들죠. 그래서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 그 남자 주인공으로 이제 그 박서준이 나왔었고요. 그 이태원 클라스의 남자 주인공이었던 박서준이 여기에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재벌집 아들 사장으로 나오죠. 그래서 예, 그 비서로 이제 박민영 여자 주인공 박민영이가 이제 비서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그 내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일반인이었던 어떠한 비서가 사장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그거죠. 그러니까 신데렐라 신데렐라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건 원래 이제 웹소설이었는데 이게 웹툰이 되고요. 그게 다시 영상화됨으로써 어떤 원작의 IP 확장 가능성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투자를 받고 이를 영상화 할 경우 글로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이 킹덤 같은 거 아닙니까? 레진 코믹스에서의 킹덤. 그 레진 코믹스의 킹덤이라는 그 웹툰이 결국은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지지요. 그게 이제 넷플릭스라는 그 글로벌 OTT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 의해서 초국가적 방식으로 유통되었을 때 글로벌적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향후에 어떠한 이와 같은 그 웹소설, 웹툰, 그 다음에 웹 영상, 그러니까 그것의 영상화 이러한 작업들은 끊임없이 시도가 될 것이고 더불어서 장르의 소재적 고갈을 갖다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나갈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만화적 상상력이라는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만화에서만 보든 그러니까 우리 저기 단적인 걸로 마블 시리즈를 한번 봅시다. 마블 시리즈는 만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영화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일종의 SF물 아닙니까? 홍상과학이죠. 홍상과학인데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그러니까 마블 시리즈로 대표되는 어떤 공상과학적인 요소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김비서가 왜 그럴까와 같은 다양하게 현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약간 그러니까 그 만화적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만들어냈던 만화가 영상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만화들이 다양한 그 영상으로 만들어지게끔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웹툰 한류의 전망을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웹툰의 IP 확장이죠. 그래서 국내 웹툰의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에서 글로벌의 사업 확장 가능성이 높은 IP를 확보해 가지고 그곳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이나 사업 확장성이 높은 IP라는 것은 결국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킹덤 같은 경우가 코리안 좀비이지 않습니까? 그럼 좀비물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인들이 그걸 갖다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게 각 국가마다 있는데 좀비라는 것은 서양인들이 보기에 일종의 귀신과는 또 다른 형태의 하나의 독특한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좀비의 세계를 한국판으로 한국적인 요소를 섞어가지고 성공하게 된 게 바로 킹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확장 가능성이 다양하고 무궁무진하다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장 가능성의 어떤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웹툰 한류의 어떤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수출 국가와 미디어마다에 맞는 전략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작과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가 간의 공동 창작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작가군들이 서로 연합 형태로서 그 글로벌적인 측면을 갖다 고려한 작업들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웹툰이라는 것이 결국 한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만화 형식이자 글로벌 확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새로운 유행의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고요. 국민 개개인이 한국 웹툰의 어떤 불법 복제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만의 어떤 컨텐츠, 독특한 캐릭터이고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나가는 건 역시 우리 한국 스스로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한국인들 개개인들도 어떤 불법 복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불법 복제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컨텐츠 생산자들을 허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어떤 웹툰 한류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후에 제가 이제 올려드린 그 자료, 그러니까 첨부 파일 있죠? 첨부 파일에 보시면 총 4개 정도의 어떠한 그 영상들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음식 한류에 대한 것들은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3개의 어떠한 영상이라는 것이 하나가 더 이제 음식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거고요. 다음 마음의 소리 아까 말씀드렸던 웹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웹툰 중에 유명한 웹툰을 좀 모아놓은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감상을 해보시고요. 맨 마지막이 이제 세계 웹툰 포럼의 내용들을 실황을 갖다 이제 모아놓은 건데요. 그 부분은 이 세 번째 것은 여러분들이 뭐 보시든 안 보시든 큰 상관은 없는데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보라고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웹툰이라는 것의 방향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향후에 웹툰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나머지 영상들을 시간이 되실 때는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이론적인 것들에 대한 강의는 모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강과 15강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어떤 식으로 체험하고 그거에 대한 그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14강, 15강에 각각 안내하는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내 영상을 잘 보시고 그 안내 영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